저는 진행을 맡은 동국대학교 염준근입니다. 오늘은 아주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. 마지막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발표해 주실 분들은 외부에서 아주 그 연구 실적도 아주 많으시고 우리 그 대행 스님을 더욱더 빛나게 해줄 그런 세 분을 모셨습니다.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은 김재영 교수님이신데 현재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 근무하고 계십니다. 전공은 비교 종교학이신데 그간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셨고 또 이번에도 우리 큰 스님의 그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. 우리 김재영 교수님 소개 올리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해수 이사장님하고 또 원장님, 또 우리 해천 한마음과학원 원장님, 또 우리 이양희 원장님, 또 스태프들, 또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. 제가 하나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 전통이 이제 불자는 아니고요. 개인적으로는 개신교인입니다. 개신교인이고 그 다음에 제 전공은 이제 비교 종교학 안에서 주로 이제 종교와 정신 분석 내지는 종교 심리학 이런 쪽이 이제 제 필드고 그래서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국에서 굉장히 독특한 종교 현상을 좀 찾아내서 바깥에다가 이제 좀 내놓아야 될 때가 우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런데 아마 20세기에 아마 후반에 내지는 한 20세기 중반 이후에 그 대행 선사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행적이라든가 또 이 법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제한된 이해를 갖고 이렇게 들여오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바깥에다가 내놔도 굉장히 소중한 그런 값어치가 있겠다, 굉장히 밸류가 높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외국에다 발표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영어로 썼습니다. 근데 이제 한국말로 할 겁니다.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만들고 나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요청을 해서 제가 번역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일이더라고요. 또 번역을 다 하려니까 영어로 쓰는 거하고 또 한국말로 하는 게 또 다르니까요.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도 그냥 영어로 좀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한마음 선언 내지는 이 대행선은 어떻게 보면 큰 산과 같지 않습니까? 그럼 이 산을 어떻게 스케치하느냐가 굉장히 다른 거죠, 그죠? 이렇게 길을 낼 수도 있고 또 저렇게 길을 낼 수도 있고 좀 더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의 고기라고 생각을 하면 불고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소위 콩나물 국밥을 만들 수도 있고 이 테이스트가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테이스트가 있게끔 만들려면 바깥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. 맛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다가가야 됩니다. 그러면 우리끼리의 이야기가 되면 그 이야기는 맛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먹을 만한 소위 요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. 또는 함께 나눌 수 있는 명곡을 만들어내야 됩니다. 또 함께 볼 수 있는 명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. 그러려면 그 과정 안에서 뭔가의 이런 관점이 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그 관점을 가져온 사람을 누구로 이제 봤냐면 여러분들이 저기 보면 한 사람 이상한 사람 하나 있지 않습니까? 하얀 사람이.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입니다.
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 서서 대행 스님을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불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대행 스님이 갖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거를 또 같이 쉐어하는 입장에서 제 그림이 또 제가 하는 요리가 맛이 없으면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십시오. 또 그림이 또 이상하면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도록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잠깐 여러분들하고 그려보려고 합니다.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이 대행 스님이라고는 이 거대한 산을 제가 그려야 되는데 그리려면 이제 나름대로 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어떻게 그릴 겁니까? 마구잡이를 그려낼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제가 차용한 그런 게 뭐냐면 하나의 이론을 갖고 그 이론 중에서 이 대행 스님의 큰 산 중에서 일부분을 조금 한번 제가 스케치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스케치 중에 가장 제가 포커스를 둔 관점이 뭐냐면 경험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대행 스님이 소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경험, 또 그 경험이 끊임없이 대행 스님을 인도했던 이런 궤적들을 한번 찾아가 보면서 그분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. 그리고 또 그 경험을 또 따르는 분들에게는 또 초대를 하신 거죠, 말하시면. 그래서 또 제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또 좋아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을 제가 뭐라고 여기에서는 조금 얘기를 했냐면 현상학적인 종교 심리학이다. 뭐냐면 대행 스님이라고 하는 큰 현상을 지금 경험에 포커스를 둬서 그분을 제가 한번 그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저의 관점입니다. 근데 제가 그거를 그리려면 저같이 좀 적은 사람이 할 수는 없고 제가 거인 앞에 또 이 등을 타야 됩니다. 그래서 그 거인 중에 한 사람을 저는 제임스로 이제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 스님을 한번 그려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제가 이제 이 대행 스님의 경험을 쭉 보니까 크게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될 게 뭐냐면 제임스든 대행 스님이든 아름다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. 이분의 삶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깊은, 어떻게 보면 어두움에 대한 경험, 아픔에 대한 경험, 또 그거로부터 저희 좌절에 대한 경험, 또는 디프레션에 대한 경험, 그 안에 보면 어마어마한 질곡이 있습니다. 아름다운 그냥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한번 제가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해방되시면서 이 스님이 많이 얘기하셨던 믿음, 이 종교적인 어떤 믿음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좀 찾아보겠고요. 그리고 그 경험이 단순히 심리학적으로 환원되는 경험이 아니라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초월적인, 그래서 환원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저는 이제 주인공, 아빠 또는 이 불성, 또 그런 경험을 제가 한번 좀 찾아봤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우리가 좋은 발표들을 하셨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심성과학을 스님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잘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과라는 말입니다. 종교와 과학 또는 심성과 과학일 때 저는 가장 중요한 말이 과라는 말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심성 에너지, 심성 지구학, 심성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스님이 굉장히 통찰력 있게 보셨던 부분은 뭐냐면 어떤 학문을 하든지 간에 누가 하는 거냐면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. 어떤 학문을 하든지 간에 누가 하느냐면 마음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마음을 매개로 해서 일어난 의학, 마음을 매개로 해서 일어난 종교학, 마음을 매개로 해서 일어난
소위 수많은 자연과학이든 인문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과정을 굉장히 치밀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치밀한 연구를 가지고 함께 이제는 또 종합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스님이 굉장히 많이 심성과학이라는 말씀을 쓰셨을 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액센트를 두신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좀 생각이고,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임스는, 이분은 굉장히 유복한 사람입니다. 여러분들 소설가 아시죠? 헨리 제임스라고 하는 그 형입니다. 형이고 미국에서 5명을 꼽으라 그러면 아직도 이 사람은 늘 언급되는 사람입니다. 굉장히 유복한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그 갑부 집안이고, 또 할아버지는 미국의 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세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그 쉐덴볼지안이라고 하는 그런 계통에 있었던 사람이고, 근데 굉장히 유복한 사람이에요. 그런데 이 스님은 그렇지 않죠, 그죠? 정반대죠. 제가 이건 뭐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?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또 받으셨고,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, 그 다음에 익스트림한 파버티를,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스님만큼 파버티 갖고 계신 분 없으실 거예요. 읽어보면.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걸 갖고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죠. 이제 이런 경험, 그러니까 극과 극의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, 두 분에게는. 그리고 이 스님이 보면 이런 그 경험 중에서 보면 굉장히 어두운 이런 경험들, 그래서 앵자이어티라든가 또는 어려움들이라든가 트라이얼스라든가 이런 경험을 제가 볼 때는 한마음과학원에서 내지는 한마음선언에서 이 스님을 굉장히 깊게 스케치를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거를 제대로만 깊게 스케치해 놓으면, 여러분들 요새 보면 한국 사회에 마음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나름대로의 뭐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.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내면의 이 역동 흐름을 보면. 그래서 그 제임스도 이제 마찬가지였죠. 제임스는 유복하였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괴로웠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자살 시도도 많이 했었고요. 그리고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. 오늘 보니까 의사분들이 여러분들 발표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은 의사였고 메디컬 닥터입니다. 닥터였다가 자기 경험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의 문제로 들어가고, 결국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래도 종교가 희망이라는 겁니다. 아무리 사회가 종교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인류 문명 안에서 종교만큼 그래도 나름대로 해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 제임스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음의 문제로 넘어갔던 거죠. 이건 쭉 넘어가겠습니다.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람을 두 종류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. 하나는 아름다움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. 마음의 아름다운 모습만.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만 얘기하는 사람은 늘 의심하셔야 됩니다.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습 안에는 굉장히 냄새나는 모습도 많고요, 여러 모습이 많습니다. 아픔도 많고, 그 아픔 때문에 정말 자비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누구하고 함께 해가는 거죠. 그러니까 스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굉장히 남이 들어갈 수 없는 그 깊은 다크사이드엔 그런 경험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. 진짜 아픈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아픈 겁니다.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아픈 겁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한마음 선언에서는 이거를 좀 더 깊게 스케치하고, 지금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먹을 게 없어서 아픈 게 아닙니다. 먹을 건 천지입니다. 고아 아닌 고아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럼 이 안에서 나름대로 한마음 선언에서 스님이 하셨던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게 들어가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분이 어떤 심파시를 갖게 됐는지, 어떤 자비심을 갖게 됐는지, 이거를 굉장히 깊은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제임스는
소위 저 헬스 마인디드,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건 저건 가짜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사람은 아파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아픔을 어떻게 벗어날 건가,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임스가 굉장히 많이 했죠. 그래서 뭐 다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스님이 굉장히 아프셨잖아요. 그런데 그 경험이 있고, 그 다음에는 1945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경험을 따라가십니다. 따라가고 또 한 번이라도 내가 그 아빠를 만나고 경험하고 싶어하고,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? 그거를 계속해서 찾아가시는 거죠.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포기할 텐데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. 그 안에서 많이 나온 화두가 뭐냐면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. 한번 그 경험한 거를 그냥 놔버리는 게 아니에요. 그거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시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. 세 가지 그 에피소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. 한마음 요전인데 여기에 보면 스님이 이 그 무슨 그 약을 먹고 뭐 이 수이사이드, 자살, 진짜 자살이 아닙니다. 정말 안 나오니까, 정말 다시 한번 만나고 싶으니까, 그래서 제가 찾아놨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지를 못하겠습니다. 그 안에 보면 어마어마한 경험들이 이 안에 보면 많이 있죠. 공포, 두려움, 괴로움. 안 나오니까 한 번 만났던 그 아빠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. 근데 제임스에게 있어서 자기를 치료를 해줬던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. 제임스도 자살 소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religious faith를 자기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특성을 얘기를 합니다. 하나가 뭐냐면, 이건 뭐 넘어가도 되고 있고요.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세 가지라는 겁니다. 믿음의 특성은 첫 번째는 뭐냐면,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사자에게는 그 믿음이 죽은 게 아닙니다. 살아있는 겁니다.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. 하물며 죽은 것과 같이도 바꾸지를 못합니다. 그 믿음 때문에. 굉장히 라이브한 그 믿음이라는 거죠. 첫 번째가. 그리고 두 번째가, 여러분들 보면 그 믿음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. 뭔가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, 여기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. 네가 해봐. 주인공, 네가 해봐. 잡히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바울에 대한 회심, 또는 예를 들면 그 누굽니까, 어거스틴의 회심이라든가, 제가 한국 사람으로 이기영 선생님을 들었습니다. 이분이 이제 카톨릭 그 신자였다가 불자로 가지 않습니까? 이분도 뭐냐면 뭔가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그 경험으로 가는 겁니다. 하나는 살아있는 경험이고,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, 네가 해봐. 뭔가에 의해서 그리로 향하게 가는 그런 경험이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에게는 그 경험이, 그 믿음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. 이거는 절대절명의 엄청난 옵션입니다. 이 세 가지가 종교적인 믿음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. 근데 이런 모습이, 이 모습이 대행 스님에게는 그대로 나타납니다. 이 종교적인 믿음 얘기를 하실 때 보면, 그래서 주인공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도 보면 거기에 보면 믿음이 키다, 빌리프가 키다, 그거 믿고 가라는 거죠. 그리고 주인공이 뭘 하는지 보라는 거죠.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 스님이 또 굉장히 많이 그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. 그래서 이 스님에게서 경험했던 그 아빠는, 그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아빠는 죽지를 않은 겁니다. 또다시 추구할 때 그 아빠는 열렬하게 살아있는 겁니다, 당신에게. 그리고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가려고 그러셨고, 또 그 다음에 그걸 향해서 그것만 믿고 가는 겁니다, 어떻게 보면. 그래서 그것이 이 스님에게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제가 좀 그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했죠. 그게 안 나오니까, 나는 그 누가 얘기하니까 죽어야지 네가 그 찾을 수 있다니까 진짜 문자적으로 믿고 죽으시려고 하신 거예요, 그것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이 안에 그 얘기 있고요. 그런데 그 모든 믿음들이 또는 그 경험들이 단순히 심리적인 경험으로 매몰되는 게 아닙니다. 여기서 아까 한 마음 한 마음 얘기를 하면서
공간적으로 우리에게 자꾸만 어떻게 배치를 시켜버리냐면 마음의 심층이라 그러니까 마음 안에 쭉 들어가서 심층이라 이런 공간적인 의미가 있어요. 그런데 스님에게는 또는 이 제임스에게는 뭐냐면 이 공간 자체가 이게 사방으로 다 퍼져 있는 겁니다. 여기뿐만 아니라 저쪽 어디 다 열려 있는 겁니다. 이 공간 개념 자체가. 그런데 심리적으로 환원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한마음 쪽에서 근데 한마음 그러니까 자꾸만 심리적인 내적인 파운데이션만 생각하는데 그거를 훨씬 더 넘어서서 그래서 이제 우주적인 이런 차원까지도 이제 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임스는 something more다. 뭔가 경험이 있지만 그건 뭔가 그 이상을 지금 가리키고 있고 그 이상을 향해 가고 있다. 그런데 이제 그거를 스님도 주인공이라고 하고 아빠라고 하지만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인공 할 때 빈 거죠. 집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? 이 비어 있는 거죠. 공인 거죠. 이제 그런 부분이 제임스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고요. 근데 제임스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던 소위 칼 융한테도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. 자, 요거는 조금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간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도널드 캡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그 교수인데 우리에게 something more라고 할 때 우리 경험이 뭔가 지금보다도 그 이상을 가리킨다고 할 때는 수평적인 가리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수직적인 또는 이 심층적인 이게 사방으로 다 퍼져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소위 종교적인 회심이라든가 개종이라든가 이런 안에서 우리 또 일상의 생활 선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이제 보는 거죠. 사도 바울의 여기 이 경험 개종이라든가 이기영 선생님의 이제 그런 회심 같은 경우죠. 그러니까 불교가 중심이 아니었었어요. 옆에 그냥 던져져 있던 의식이었어요. 그런데 개종하고 나선 불교가 중심으로 내려오죠. 그 다음에 자기가 고백했던 가톨릭은 주변으로 밀려나는 거죠. 그래서 수평 이동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또 하나는 수직적인 이동도 일어나고 또는 초월적인 이동도 일어나고 굉장히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래서 모 디멘전은 펀더멘털 마음, 한마음, 또는 아빠, 주인공 뭐 이건 전부 다 하나에 저거죠. 그 다음에 그 대행 스님이 그 말씀하셨던 거 그거를 이제 찾아가야 된다는 거 그런 얘기를 조금 말씀하셨고요. 그 다음에 이 그 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것,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엔드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사실 종교학이라는 것도 이 엔드 문제가 굉장히 중심이 되는 그런 화두였고 그 현대 종교학의 그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게 맥스 뮬러라고 하는 독일 분이었죠. 그래서 영국에서 1870년에 그 종교 과학의 어떤 그 입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이 종교학이 이제 그 성립이 된 거죠. 이건 뭐 쭉 넘어가셔도 됩니다. 되는데 이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현대 그 대행 스님이 이 보면은 종교와 과학이라고 할 때 이 스님에게서는 이 엔드라는 말을 제가 아까도 모두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위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이든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든 무슨 과학을 연구하든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과학을 하는 주체도 종교를 하는 주체도 사람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자기 연구하고 연결이 돼 있는지 이거에 대한 깊은 연구가 지금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과정 자체가 서양 안에서는 이미 심성 연구라 그래서 그런 연구가 꽤 돼 있습니다. 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혹시 질문하면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. 아까 그 이 대행 스님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그 제가 어저께 여기 와서 이제 들어서 보면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또 한국의 이 또 한국의 불교 전통하고 이제 이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대행선 연구원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전통 소위 불교하고 또 연구하시려고 많이 하시고 오늘은 보니까
이거를 조금 이제 응용이나 또는 바깥에 좀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연구인데,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조화가 되어서 가야 되고,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에너지가 이게 한 군데 몰려 있으면 안 됩니다.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. 바깥으로 나가서 이것이 좀 더 이 다양한 넓은 이런 공간 안에 좀 그 연결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요. 그래서 이 그 심성 과학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음에 대한 연구인데, 그거는 누구를 연구하는 거냐면 이 과학자들의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. 과학자들이 그냥 뭐를 발견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?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고, 그 안에 아픈 경험이 있었고, 또 그 안에 실패 경험도 있었고, 그 과정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, 여기에 대한 굉장히 치밀한 소위 그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, 그런 얘기를 그 한마음 요전에 보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거. 근데 이거는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. 번역이 안 돼서 제가 번역을 한 부분이고요.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, 이 스님하고 이 스님이 이 갖고 있었던 이 경험하고,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서 스님이 갖게 된 어떤 믿음, 이 부분이 또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강조됐던 부분들, 이런 부분들하고, 그 다음에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결과는 열매가 말해준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미 한마음 선언은 이미 열매로 많은 걸 얘기한 겁니다.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흩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한 겁니다. 어떻게 보면 프루트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알면서부터 두잉까지, 노잉에서부터 두잉까지가 이게 이미 다 된 겁니다. 그리고 이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서큘레이션 일어나면서 회복되어 가는 이런 과정인데,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한마음 선언, 그러니까 그 한마음 운동하고 종교 심리학 운동을 외쳤던 제임스하고 저희 대행 스님은 거의 같은 이런 그 입장이 아닌가. 그래서 대행 스님이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제임스하고 얘기를 할 때 친구가 됐을 것 같습니다. 제임스도 대행 스님을 만나면 우리는 뭔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아마 교감이 저는 있었으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이 다른 거는 이 하면서 뭐냐면 자료가 없습니다. 무슨 자료냐면, 외국에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려면 아까도 해유 스님이 그 번역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여기도 번역분과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, 근데 그 자료는 포교 자료로는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런데 그 자료가 학문적인 자료로 가려면 그 번역된 자료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빼지 말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들을 어떻게 좀 이거를 다시 이 번역을 하고 또 편집을 해야 될 건지. 왜냐하면 한마음 요전도 제가 이거를 이 글을 쓰면서 한 10번 이상을 읽어봤어요.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어떤 부분은 말하고 누가 주체인지 아닌지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게 진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, 히스토리컬한 이런 저것도 있고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 한마음 선언이나 또는 번역팀, 과학원에서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 나름대로는 들었습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조금 그림이 그려졌습니까? 예, 감사합니다. 김 교수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분은 청 교수님입니다.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? 우리 국제불교문화원의 팀장님으로 계십니다. 별도 소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케이. 이제 소리 나옵니다. 사실은 토론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논문 읽고 나서 제가 먼저 약속했고, 다음에 논문 읽고 보니까 아이고 큰일이다. 제가 읍스 한 마음이 있었어요. 근데 실제로 여기 책에서 252쪽에 한글로 번역된 토론
논문도 있습니다. 근데 보통 제가 따로 평가할 게 없습니다. 왜냐하면 교수님은 자기 약점, 자기 뭐 주의해야 할 점 이미 다 아시고 다 말씀하면서 제가 도와줄 게 없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윌리엄 제임스 얼마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산업 심리학 공부했습니다. 박사 과정에서. 근데 철학 과학의 철학에서 윌리엄 제임스 상당히 큰 인물이에요. 진짜 다들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그 책은 다들 읽었었어요. 옛날에. 그거 나왔을 때 진짜 안 읽어본 사람들 그냥 무식이라고 무조건 사람들 생각했었어요. 그만큼 큰 영향이 있었어요. 근데 그 큰 영향은 일부분은 제 생각은 그 시대예요. 그 시대는 다윈 조금 인정했고 세균성 뭐 개념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뭐 세균 때문에 우리가 뭐 잘 건강할 수 있다. 이 시대부터 과학은 조금 앞서했어요. 그래서 교육받는 사람 중에 종교는 약간 무식한 놈들이다. 뭐 어디서 길가에서 뭐뭐 예수님 믿어라. 그냥 근데 그렇게 다들 보였어요. 다들 나쁘고 다들 이 무식한 놈다. 근데 반면에는 종교 쪽에서도 과학자들 약간 외로인 놈들, 뭐 지옥 이끌어준 놈들이다.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나쁘고 서로 나는 옳다 한 마음 너무 강했었어요. 근데 그 중에 제임스 나와서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과학 공부하면서 이거 옳다고 한 게 필요 없고 영향 보세요. 이거 결과 보세요. 이거 사람들 무슨 결과 주고 무슨 체험했는가 이렇게 좀 많이 강조해서 사람들 엄청 많이 따로 했었어요. 엄청 많이 인정하고 공부했으니까 이 시대에서도 뭐 뉴스 보시면 시끄러운 사람들 많잖아요. 이놈아 저놈아 뭐 이런 게 많아요 요새는. 근데 제임스가 이거 중도 딱 설립 뭐 한다고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착한 마음 사람들, 여유 있는 마음 사람들은 엄청 많이 인정하고 엄청 많이 신경 쓰셨어요. 그래서 컨셉도 뭐 이거리다 저거리다 안 했잖아요. 모든 게 다 큰 하나니까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또 하나는 모르면 전체가 전체가 망해요. 그래서 과학도 포함해야 돼요. 종교도 포함해야 돼요. 위에서 잘하는 사람도 포함해야 돼요. 아래에서 못한 사람도 포함해야 돼요. 이런 게 제일 큰 이 논문에서 제일 큰 지켜봐야 할 점 제가 생각은. 그리고 논문 자체가 우리 컨셉, 우리 체험 어떻게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가 방편으로서 이런 방편도 있어요. 이거 완전히 뭐 이거 어때 이거 이거 필요 없고 그냥 사람들 아는 것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비슷한 점 보여줄 수 있게끔 내가 저한테 와닿는 점들 보여줄 수 있으니까 참 컨셉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는 논문 좀 잘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좀 말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. 질문은
질문은 한 분을 받으려고 했는데요. 성이 안 차지요. 그러니까 조금 후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조금 후에 종합 토론 때에 질문은 몰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